마지막으로 부자가 될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산 재편의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금융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 뉴스를 보지 않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급등했던 주식들, 눈 감고 사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주식들이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주식인 엔비디아, NVD는 28%나 하락했습니다. 작년 10월 트럼프 정책 덕분에 급등했던 테슬라 주식은 이제 반대로 46%나 하락했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여러분이 아는 대기업들은 모두 최소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폭은 수많은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시장이 계속해서 폭락한다면 단 하룻밤 사이에 금융 레버리지를 사용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산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전 세계적인 자산 폭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것은 더 이상 가격 하락이 아니라 전면적인 붕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2000년, 2008년, 2020년에도 일어났었고 이제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시장이 붕괴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경제가 침체되어야만 전 세계가 미국을 위해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의 기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연준의 한 지점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의 1분기 GDP가 2.3%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지난달 말 그들은 이 수치를 양 2.3%에서 1.5%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공개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며칠 후 데이터는 다시 한번 수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8%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이 단지 경기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주식시장이 급등했다면 그가 취임한 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할 것입니다. 국가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것은 많은 곳에서 극도로 민감한 문제이지만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도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수많은 공식 경제 데이터들이 모든 것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마치 수십 년 전 주식 뉴스를 보던 노인들처럼 느껴집니다.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트럼프가 주식시장에 무슨 일을 할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4, 5년 전 트럼프가 트윗 하나만 올려도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때 그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라고 요구했고 시장은 강력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는 주식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TV를 끄려고 할 때 미국 재무장관이 나타나 현재 정부의 주요 목표는 장기 채권 수익률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미국 채권이 계속 팔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지갑에 얼마나 많은 돈이 남아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2022년부터 그들의 지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답은 그들이 부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것이라는 겁니다. 연준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과 거물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이 방식은 역레포, 리버스 리포, 즉 역환 매조건부 채권 거래라고 불립니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연준이 자신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능력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파란색 선이 높을수록 연준이 돈을 빌리기 위해 더 많은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연준의 차입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은 이번 달에 0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는 연방준비은행조차도 자신들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돈이 없다면 어떻게 연준에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둘째,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연준이 담보로 제공하는 국채를 받기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미국 국채를 사줄까요? 현재 연준의 돈 주머니는 거의 바닥났고 빌릴 수도 없습니다. 대형 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은 돈이 없거나 있어도 미국 국채를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편 중국, 일본,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최근 몇 년간 미국 채권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채권이 유동성 고갈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팔려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사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재무 담당자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미국 장기 국채가 팔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인력을 감축할 것입니다. 대기업들도 실업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관세를 인상하여 미국에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 세계에 제재를 가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금융위기나 경제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파괴한 후에 다시 건설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것은 좋은 위기를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자금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안전자산, 안전한 피난처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산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자 세대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기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위기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고 심지어 더 높은 경제 계층으로 올라서고 싶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들은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걱정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재생 목록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미국 채권은 유동성이 고갈되었을까요? 미국이 그냥 자기 돈으로 빚을 갚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 달러는 회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미국 국채는 사실상 대출 지출 회수 상환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연준은 5조 달러를 찍어낸 다음 이 돈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즉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연준에 5조 달러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미국 정부는 이 돈으로 전 세계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모든 것을 수입합니다. 이 5조 달러를 다 써버리면 미국 정부는 돈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바로 이때 자본가들이 계획을 생각해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5조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4조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1조 달러만 남게 되어 전 세계가 돈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다른 나라들은 미국 달러를 벌기 위해 미국에 계속해서 상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저는 전 세계의 모든 상품을 사기 위해 계속 돈을 찍어낼 수 있겠죠? 그럼 전 세계에 쓴 돈을 어떻게 회수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로부터 다시 빌리면 됩니다. 그들에게 미국 국채를 팔고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익을 얻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요.
이는 미국에 물건을 파는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돈을 벌고 그 돈을 다시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는 번 돈의 일부를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사용합니다. 연준이 5조 달러를 찍어내고 미국 정부가 5조 달러를 지출한 다음 채권 판매를 통해 4조 달러를 회수합니다. 덕분에 세상에는 달러가 너무 많이 남아돌지 않고 연준은 미국 정부에 빌려주기 위해 다시 5조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지출하고 다시 채권을 팔아 돈을 회수하고 또다시 돈을 찍어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해 미국 국채는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찍어낸 돈으로 전 세계가 생산한 모든 상품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현재 36조 달러, 심지어 100조 달러 또는 1000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채의 약 40%가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빌려준 돈에서 나오는 한, 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이 지출한 돈을 회수하여 세상이 달러 부족을 느끼고 거래를 위해 계속 달러를 필요로 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돈을 계속 회수할 수 있다면 미국 채무는 상환할 필요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단지 새 빚으로 옛 빚을 갚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미국이 일본에 1조 달러를 빚지고 있고 이 부채가 만기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때 미국은 일본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은지 물어볼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이자를 지불할 것이라고요. 만약 일본이 동의하면 미국은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일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1조 달러를 빌려 일본에게 갚을 것입니다. 30년 후 미국은 영국에 대한 빚을 갚을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이용해 공간을 얻는 전략, 즉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미국은 즉각적인 부채 상환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교과서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보통 빚은 즉시 갚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빚은 지연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미국의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고도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거나 미국에 빌려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지출한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낼 수 없게 됩니다. 돈을 찍어낼 수 없으면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노동하고 생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채권의 유동성 고갈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부채의 약 40~50%를 다른 나라들이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이 빚진 돈 중에서 약 2000~30%만이 다른 나라들이 빌려준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지출한 돈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더 이상 달러 부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때 미국이 계속해서 대차대조표를 확장하고 돈을 더 찍어낸다면 달러는 즉시 심각하게 가치가 하락하여 전 세계가 달러 사용을 더욱 꺼리게 되고 미국 채권도 사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는 돈을 회수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수입 관세를 인상하거나 심지어 미국 시민권까지 파는 등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벌 방법을 매우 열심히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500만 달러만 내면 미국 시민이 되어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국제적인 농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부채는 사실 갚을 필요도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빚을 갚는다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즉시 붕괴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트럼프가 전 세계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미국으로 자금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가 그 돈으로 빚을 갚으면 돈은 다시 시스템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는 바로 연방준비제도 FED입니다. 과거에 연준은 돈을 찍어 미국 정부에 빌려주었습니다. 만약 지금 미국 정부가 이 부채를 상환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그 돈을 소각하여 시스템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돈을 찍어내야 할까요?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채권을 팔아 돈을 찍고 돈을 회수한 다음 계속 돈을 찍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지금 미국이 채권 판매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돈을 찍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갚아야 할까요? 만약 미국이 감히 부채 규모를 줄인다면 이 나라는 스스로를 파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1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그 돈으로 원래 갚을 필요도 없는 빚을 갚는다면 그들 자신이 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돈이 없으면 문제는 단지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없어 월스트리트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돈이 없다면 기업도 물건을 팔 고객이 없어 경제는 침체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광경이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 도심의 집값이 한 채당 100달러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의 자산 가치도 1달러로 떨어질 것이고 은행도 집을 살 돈을 빌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자산 가치도 함께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집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빚을 갚고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미국의 자산이 헐값에 팔리고 미국 국민들이 더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어떤 미국 대통령도 감히 국가 부채를 실제로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빚을 갚는 것은 단지 TV 시청자들에게 하는 구호일 뿐입니다. 미국 정부의 실제 임무는 어떻게든 화폐 발행권을 회수하고 전 세계로부터 돈을 거둬들여 계속 돈을 찍어내는 것, 즉 공공부채 규모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빚이 많아질수록 찍어내는 돈의 양도 많아지고 달러 가치는 점점 하락할 것입니다. 시장에 돈을 푸는 데는 흡수할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불능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자산 가격이 폭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과 같은 거물들과 비교했을 때 소액 투자자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연성입니다. 버핏은 자산을 사거나 팔기 위해 1년 전부터 준비해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금이 유입되어 주가를 끌어올리는 확실한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큰 손들이 추세를 만들고 우리는 단지 추세를 따라가며 돈을 벌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따르는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더 이상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미국에 돈 빌려주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미국도 계속해서 돈을 더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대출 이자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만약 예전에 당신이 나에게 100만 달러를 빌려주고 내가 당신에게 1만 달러의 이자를 지불했지만 당신이 더 이상 빌려주고 싶지 않다면 이제 나는 당신이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5만 달러의 이자를 기꺼이 지불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돈을 다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의 단기 채권만 구매하고 장기 채권은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뛰어들어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다면 매주 월요일에 올렸던 이전 영상을 다시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각 영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결과는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달러를 모두 회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미국 정부의 손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미국 주식시장, 즉 미국 자본가들의 손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국채를 사용하여 즉시 상환할 필요 없이 전 세계로부터 자금을 유치합니다. 그들은 30년 만기로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으로 곧 만기가 도래하는 당위 부채를 상환합니다. 즉, 장기 부채를 빌려 단기 부채를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 채권은 여전히 구매자가 있지만 장기 채권은 더 이상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미국에 30년 동안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장기 차입으로 당위 부채를 상환하는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붕괴되면 미국은 높은 이자율로 당위 부채를 계속해서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미국은 약 8조 달러의 부채 만기가 도래하며 동시에 약 2조 달러의 신규 부채를 추가로 빌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괴는 약 6천억 달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돈은 일반적인 예산 지출에도 부족하며 부채 상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빚을 갚을 돈이 없으면 미국은 돈을 더 찍어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돈을 전부 회수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더 찍어내면 달러 가치는 즉시 폭락하여 휴지 조각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미국은 무엇을 할까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현재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장기 채권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으며 공포를 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도 제가 예전에 했던 말과 정확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트레이더들은 주식시장 폭락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자금을 장기 채권으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만약 미국이 실제로 빚을 갚지 않고 계속 돈을 찍어내고 싶다면 미국 주식시장의 자금을 장기 채권으로 흘러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연방준비은행의 한 지점은 최근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경제가 이미 침체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후 수입 비용이 급증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품 가격을 인상해야 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구매할 수 없게 되어 상품이 쌓이고 당신의 사업은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불법 이민 노동자들을 추방한 후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고 이는 인건비가 몇 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부와 일하고 있어서 계약 부족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 나쁜 소식은 트럼프가 정부 지출을 1조 달러 삭감한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황금 밥그릇을 얻었다고 안심하자마자 트럼프는 비용 절감을 위해 수십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한다고 계속해서 발표합니다. 당신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대기업에 일자리를 구하러 가지만 이 모든 대기업들도 대규모 인력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엘리트 인력들조차 대량 실업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당신의 주택 구입 대출, 자동차 구입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 상태에서 소득이 없으면 무엇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외치지만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사실상 미국을 경기 침체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은 경제 침체에 대한 논조를 조작하고 미국 경제가 곧 침체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언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조차도 하락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는 더 이상 실제로 가치 있는 투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든 손실을 볼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 국채는 높고 안정적인 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빨리 미국 채권으로 돈을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반적인 미국 채권뿐만 아니라 장기 채권을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자율이 4대 5%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면 이 이자율을 30년 동안 고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사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 때 이자율이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미래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장기 채권 쟁탈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미국 주식 시장이 붕괴하지 않고 미국 채권이 성공적으로 판매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채권과 미국 주식은 시소의 양쪽 끝과 같습니다. 돈이 채권으로 흘러 들어가면 주식은 자금 흐름을 잃습니다. 현재 미국 채권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자본량은 매우 큽니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미국 주식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해야 하며 동시에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둘째, 확률이 더 높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면서 미국 채권은 급등하지만 미국 주식은 2000년, 2008년, 2020년의 위기처럼 빠르게 붕괴합니다. 그때 미국은 채권으로부터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연방준비은행이 대차대조표를 확장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돈을 더 찍어낼 수 있게 됩니다. 찍어낸 돈은 거의 제로금리로 금융 대기업에 빌려주어 그들이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고 주식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렌 버핏과 대형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든 두 번째 시나리오든 미국 주식은 먼저 하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하지만 자금이 미국 채권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아 미국 채권과 주식 모두 폭락하는 것입니다. 그때 미국 경제는 실제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고 이 침체는 장기화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 채권이 팔리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돈을 회수할 수 없고 이는 시장을 구제하기 위해 대차대조표를 확장하여 돈을 찍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시하고 돈을 찍어낸다면 주식은 회복될 수 있지만 달러 가치는 폭락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30%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달러 가치가 40% 하락한다면 실제로는 여전히 10%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때 충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전히 막대한 양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달러로 평가된 자산이 급격히 하락한다면 전 세계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며 글로벌 위기를 촉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많은 일을 주도적으로 할까요? 사실 그는 전 세계의 목에 칼을 겨누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각국이 미국 채권을 산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각국이 계속해서 구매를 거부한다면 미국이 붕괴할 때 세계도 함께 붕괴할 것입니다. 그때 만약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을 구하기 전에 미국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경제 회복이 가장 빠른 국가였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여전히 미국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시장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또 허풍을 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아마도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이전 영상들을 다시 보십시오. 사실 저는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현재 어떤 위험이 있고 우리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기회는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단지 제 작은 영향력으로 인연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위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동시에 저는 2008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건설 노동자이거나 샤브샤브 식당의 웨이터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빈부 격차는 고정되었습니다. 예전에 웨이터였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자산은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심지어 매달 또는 매시간 많은 사람들이 평생 벌 수 없는 돈을 법니다. 저는 늦게 태어나서 그때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회가 다시 올 수도 있고 저는 성장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기회가 실제로 온다면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략을 재정비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미국 채권 시장을 주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전략이 아니라 단기적인 거래이며 투기적인 성격을 띱니다. 왜냐하면 말했듯이 만약 미국 채권이 구제된다면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찍어낼 수 있고 채권 가격은 더욱 급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구제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신속하게 치고 빠지는 것, 이익이 나면 빠져나오는 것, 바로 게릴라전 방식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매주 월요일에 올린 이전 2,500개의 영상을 다시 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제 모든 논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에도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부자, 기업가, 투자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한 무료 지식을 공유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알림벨을 켜고 이 영상을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도 축복을 보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곧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문장 한두 개라도 찾으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